마무리할 일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번 인천외고 기말고사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서는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주어져 있어요. 일단 A라는 집합은 2의 약수니까 적어보면 1하고 2가 있겠고, B에는 소수의 집합이니까 2하고 3하고 5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집합이 A 여집합에 교집합의 B니까 바꾸어서 표현하면 B차 집합 A가 되고, 여기서는 B에서 2의 약수인 2를 날리시면 되겠죠. 3하고 5가 들어갈 테니 문제에서 물어본 원소의 합은 3번의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F가 항등함수이고 G가 상수함수래요. 그러면 F는 항등함수니까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나올 거고, G는 상수함수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G의 10의 값은 G의 2의 값과 같은 3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4번의 1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일단 저러한 점을 지나고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3이래요. 그럼 일단 식을 다시 좀 써보면 x-a분의 b인데, 지금 이 i의 점근선은 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인 x는 a가 될 거고, 지금 뒤에 더해지는 상수가 없으니까 y는 0이 될 거예요. 그럼 한 점근선의 방정식의 x는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a의 값이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 대신에 3을 원래 방정식에 대입하게 되면 x-3분의 b가 되겠고, 얘가 1,-3을 지나가니까 대입하시면 -3은 -2분의 b가 되겠고, 따라서 b의 값이 6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5번의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더니 원점을 지난대요. 자, y는 루트의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4만큼 이동을 했더니 걔가 원점을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식을 굳이 이동하는 것보다 점을 이동하는 게 우리는 쉬우니까 원점을 다시 거꾸로 이동을 시키면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한 점을 얘가 지나가겠죠. 원점을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2,4가 될 거니까 걔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4는 루트의 -2a가 되고, 양변 제곱하시면 16이 -2a가 되니까 a는 -8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어진 명제에 부정이 참여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그럼 일단 부정을 써보면, 부정은 어떤이 부정이 되니까 모든 이 되겠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k의 x에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좌변에 있는 함수식을 f의 x라고 하면 2차 함수 fx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2차 함수로 만든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애가 x축하고 만나지 않아야 항상 0보다 클 거니까. 그럼 판별식 써보시면 4분의 d는 k의 제곱에 -9가 되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3부터 3까지가 되겠네요.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2부터 2까지 5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인데 명제의 증명이 나왔어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일단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를 지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하고 시작했으니까 귀류법을 쓰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아니면 2니까 그렇게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일단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 그럼 요거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일 건데, 지금 n하고 k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얘를 3k에 나머지가 1이 되려면 앞으로 2칸 가야 되니까 빼기 2,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헷갈렸으면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셨어도 되고, 어쨌든 대입해보면 여기에 그대로 3k의 -2가 되겠죠. 뭐 여기 이제 식이 나와 있긴 한데 전개해 봅시다. 그럼 얘는 9k의 제곱에 -12k 플러스 4죠.
근데 그 4를 3하고 1로 찢은 다음에 앞에 있는 3개의 항을 3으로 묶어주시면 이제 이런 식을 얻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n제곱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상황이니까 이러면 n제곱이 3배수라는 가정이랑 충돌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겨요. 그러면 n의 값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아니란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 케이스, 그럼 n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된다 했고, 이것도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얘는 9k제곱에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 되겠고, 여기에서 앞에 2개의 항을 3으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3으로 묶어주면 1은 뭐 여기 뒤에 있는 거고, 3k제곱에 마이너스 2k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얘도 3으로 묶었을 때 1이 남으니까 얘도 3배수가 아니라서 n제곱이 3배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제 참이다. 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fk, gk라고 하자 했으니까 fk는 박스 가에 들어갈 3k-2가 되고, gk는 박스 나에 들어가니까 3k제곱에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f에다가 5를 대입하시면 15에서 2를 빼니까 13일 거고, 2를 대입해 보시면 12에서 4를 빼니까 8입니다. 더해주시면 1번에 21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36개고 저러저러 하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걸 먼저 좀 보면 n의 A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인데,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건데, 합집합과 여집합이 나오면 차집합의 여집합이 아닐까를 고민해 보자고 했었던 것 같아요. 즉 얘를 드모르간 법칙으로 묶어주시면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 이거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야 붙으면서 뒤집힐 거니까. 그럼 전체 여집합이 달렸으니까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가 되겠네요. 그죠?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36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36에서 얘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 1번에서 봤었던 차집합이죠. B 차집합의 A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냐면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확인해 보면 A라는 집합이 있을 것이고 B라는 집합이 있을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최대 최소인데, 문제 보니까 각 집합의 원소의 수가 16개, 25개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최대 최소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얘가 최대 최소인 경우를 생각을 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전체 교집합이 가장 많아지는 순간은 가장 적은 얘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고, 그게 16개겠죠?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보면 41이야, 41. 요게 이제 n의 A 더하기 n의 B인데, 이렇게 되면 얘가 전체 집합의 원소 36개를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만큼이 교집합의 최소값이 된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유형이니까. 그러면 전체 B의 집합의 원소 개수가 25개였으니까 이거 빼보시면 n의 B 차집합 A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을 건데, 가장 적게 빠져야 최대겠죠. 5만큼 빠질 때가 최대일 거니까 20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빠지는 경우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요 아이의 최대값은 얘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럼 가장 적게 빠져야 되죠. 그럼 9가 빠지는 경우니까 27이 되겠고, 최소가 되는 경우는 가장 많이 빠져야 되니까 20이 빠지면서 16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자 그랬으니까 정답은 43,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무리함수, 일단 식을 좀 써볼게요. fx가 3루트의 x에 더하기 k인데, 얘랑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이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얘하고 역함수가 아니라 y는 x를 관찰하면 되고, 얘네 둘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하면 되겠네요. 보니까 지금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k인 무리함수고, 꼭지점의 좌표를 가만히 봤더니 x좌표가 고정된 값이야. y좌표가 변해요. 그러면 이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을 거냐면 y축 위에 있겠네요.
y축 위에.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xy 위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무리함수는 움직이고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아는 함수를 먼저 그리자라고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 자, 그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 치고, 꼭지점이 어차피 0,k니까 x는 0이라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꼭지점이 되겠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무리함수인데, 이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정해져 있죠. 일단 뭐 요 밑에서 이렇게 돼봐야 안 만나는 거고, 요거 이제 끄집어 올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요렇게 접하고 넘어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올라가면 한 점, 두 점 만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k 값보다는 커야 돼요. 지금 꼭지점의 y좌표가 k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무리함수가 위로 올라가면 k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접하는 순간보다는 커야 되고, 또 어느 순간까지 가능할 거냐면 이 꼭지점이 y는 x 위로 올라가는 순간, 요렇게 되면 이때까지는 또 두 점이다가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쪽 위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딱 요때까지만 올려야 됩니다. 그럼 각각의 경계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x가 0이랑 y는 x가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딱 이제 0,0이에요. 0,0. 그래서 이 무리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인 k가 0일 때까지는 가능하더라. 그럼 이제 언제 접하냐만 확인하면 되겠고, 이거 이제 연립하면 되죠. 같다라고 두시고 k 넘기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어요. 양변 제곱하시면 9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x의 플러스 k제곱이 되겠고, x제곱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9의 x 플러스 k제곱이 0이 됩니다. 판별식 쓰시면 판별식은 4k제곱에 2918, 36k 플러스 81에 마이너스 4k제곱이 되죠. 그럼 4k제곱은 이제 지워질 거고, 결국 남는 값이 36k에 플러스 81. 얘가 0일 때 접하는 거네. 4로 약분하시면 k의 값이 마이너스에 9로 약분해야죠. 9로 약분하시면 9, 4, 36에 9, 9, 81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 접하는 순간이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죠. 요거보다 올려야 돼. 따라서 k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커야 되고, 올라가다가 0까지 괜찮더라.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 k의 개수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0 세 개가 답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두 개의 함수 fg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일단 대응 관계를 좀 표현해 봅시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f를 좀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면, x의 양의 약수의 개수래요. 그럼 1은 뭐 약수가 1개니까 1로 갈 거고, 2는 약수가 2개죠. 2로 가고, 3도 소수니까 약수가 2개 되고요. 얘는 약수가 1, 2, 4니까 3개. 요게 이제 f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어차피 g도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니까 이쪽에다가 1, 2, 3, 4 한 번 더 쓰고 얘를 g라고 해봅시다. 해보니까 이제 얘는 또 2배 해서 약수 개수를 찾아달래. 그럼 요거 2배 하면 2가 되니까 2의 약수의 개수 2가 되겠고, 얘는 2배 하면 4가 되니까 아까 약수 개수 3개였죠. 얘는 2배 하면 6인가요? 6? 그죠? 그럼 6의 약수의 개수 1, 2, 3, 6, 4개. 얘는 2배 하면 8이니까 8의 약수 1, 2, 4, 8, 얘도 4개네. 그지? 그래서 f랑 g가 일단 결정이 됐어요. 문제에서는 합성 함수를 보자라 그랬으니까 지금 f 합성 g랑 g 합성 f 두 개 물어봐요. 그러면 뭐 여기에다가 1, 2, 3, 4 한 번 더 쓰고 요거를 이제 f 이렇게 봅시다. 그래주면 이쪽에 나오는 대응이 f니까 여기랑 똑같은 대응을 한 번 더 쓰시면 되겠고, 1 요거 두 개가 이제 2로 가고 4가 3으로 가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시면 이쪽 대응을 보세요. 이쪽 대응. 이게 1에서 2에서 3에서 4.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합성함수를 이제 만들 건데, 지금 f에 먼저 들어가서 g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대응은 g 합성의 f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 한번 표현해 보면 1이 2로 가니까 이렇게 만드시고, 2가 3으로 가니까 요거 10로 보내시고, 3이 또 3으로 가죠. 1로 보내고, 4는 4로 가네. 1로 가면 되겠다. 요게 이제 G합성 F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합성하게 되면 G에 먼저 대응이 되니까 얘는 이제 F 합성의 G가 돼요. F 합성의 G. 그럼 1, 2, 3, 4 번 더 쓰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할까? 따로 하자. 1, 2, 3, 4 여기도 1, 2, 3, 4 합성시켜 보니까 이번에는 1이 2로 갑니다. 그 다음에 2가 또 2로 가요. 그 다음에 3은 3으로 가네요. 그 다음에 4가 또 3으로 가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넣었을 때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A를 찾아달라 라는 이야기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1, 2로 가고 1, 2로 가. 그럼 A가 1이어도 괜찮네. 그죠? 그 다음에 2는 3으로 가는데 얘 2로 가? 2는 안 되죠. 3은 3으로 가고 3은 3으로 가. 3 괜찮고 4는 4로 가는데 4는 3으로 가. 4는 안 되네. 결국 1과 3이 되겠고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등장을 했는데 A는 1357 일단 써볼게요. A라는 애가 1357을 원소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B가 20의 양의 약수니까 써봅시다. 1, 2, 3 아니고 4, 5, 10, 20 이렇게 6개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두 번째 조건 먼저 봅시다. X차 집합의 B가 공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뜻은 X가 B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X랑 A를 차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X랑 A가 어쨌든 X가 A 안에 포함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뭐냐면 어쨌든 X가 B의 부분집합인 건 확실하죠. 이거를 카운트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X가 A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X가 B의 부분집합인 경우에는 원소가 6개가 있으니까 X의 전체 가능한 개수가 2의 6개로 64개가 나와요. 64. 근데 이 중에서 X가 A의 부분집합인 경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X가 이미 B에 들어가 있는데 X가 A에도 들어가. 그 이야기는 X가 A 교집합 B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럼 A와 B의 교집합을 구해보니까 여기서 홀수 1, 3, 5, 7 1하고 5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겠네. 그죠? 그럼 X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2의 제곱으로 4가지가 되니까 요거 이제 제외시켜야 되는 거지. 그치? 64에서 4를 빼시면 답은 60까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지금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k보다 큰 곳에서 k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지금 공역도 x니까 y의 범위도 k 이상으로 가고 그게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게 이제 치역이 돼야 돼요. 함수값이. 이 함수가 이제 1대1 대응일 때 a랑 k를 구해서 더해달라 그랬고 k는 6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정역이 k부터니까 k라고 줬겠죠. 그려봅시다. k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치고 6이 한 이쯤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6보다 클 때는 무리함수 그리겠대. 근데 보니까 이 친구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함수죠. 직선이니까 k일 때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6을 대입해 보면 6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9 빼기 2니까 7 되죠. 길기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좀 완만하게 그립시다. 요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이제 직선식이 나올 거예요. 요 식이 지금 2분의 3x의 마이너스 2가 되고 6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7이었죠. 6,7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나서 요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무리함수인데 걔가 또 괜히 이제 이렇게 생기면 여기 y값이 b니까 제가 기가 막히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무리함수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의 꼭지점이 3분의 2, a가 됩니다. 근데 여긴 6이니까 지금 이 점이 이제 꼭지점은 아닌 거고 어쨌든 그래도 6,7을 지나는 건 확실하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7은 6을 대입하면 3, 6, 18에서 2를 빼니까 16이죠. 루트 씌우면 4니까 이게 이제 a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a의 값이 3인 것까지는 구했어요. 그럼 이제 k는 어떻게 찾냐? k는
아까 얘기했듯이 치역이 지금 K 이상이어야 돼.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쭉 올라가니까 최소값이 K라는 이야기겠네요. 그죠? 근데 그 최소값이 어디 있냐면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점의 함수값이 K가 돼야 Y가 다 K보다 크겠네. 즉, 요 점이 지금 K, K가 되고 그게 여기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대입해 보시면 K는 2분의 3K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K가 2가 되겠고 K의 값이 4가 되겠네요. 그죠? 다 구했어. 더하면 답은 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 fx는 x분의 k라고 했고 문제 읽어보면 k가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사분면에서만 한번 그려보시면 x축하고 y축이 있다라고 치고 이제 얘네가 점근선이 되겠죠. y는 x분의 k의 그래프 1사분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 요게 f의 x, x분의 k의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직선 x 플러스 y는 12를 그려야 돼. x 플러스 y는 12를 바꾸어 적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니까 요거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죠. 이제 내려가는 직선일 건데 뭐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대충 상황을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치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두 점을 PQ라고 하셨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P의 y좌표가 Q의 y좌표보다 크대. 그러면 여기가 P가 되겠고 요 점이 이제 Q가 되겠네요. 그죠? Q.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점하고 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 너무 가파르네. 요런 직선이겠죠? 뭐 요런 직선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죠. M1. 그 다음에 원점하고 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M2니까 이제 여기 지나야 돼. 뭐 요렇게 거의 뭐 바닥을 기다시피 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M2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M1과 M2의 관계식을 줬는데 지금 문제 상황을 보면 이 y는 x분의 k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y는 x끼리 대칭인 애들끼리 교점이니까 결국 이 P하고 Q라는 교점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을 한번 싹 그려보시면 Y는 X 여기 이제 90도가 되고 대칭이니까 얘네 둘의 길이가 같은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 문제의 상황이랑 별개야. 요런 애가 있다라고 치고 얘를 y는 x 대칭을 시키게 되면 x랑 y 자리 바꾸죠. 그럼 x는 my의 플러스 n이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m일 때 얘는 기울기가 n분의 1이에요. 즉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역수가 됩니다. 기울기가 역수가 돼요. 물론 이제 원래 기울기의 값이 이제 0이 아니어야지만 정의가 되겠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P하고 Q가 Y는 X 대칭인데 원점하고 그었을 때 기울기가 M1, M2야.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역수관계라는 소리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 친구를 우리가 M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원래식에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M1은 9배의 M2인데 요거 바꾸어 적으면 M1분의 9가 되겠고 따라서 M1의 제곱이 9가 되니까 M1의 값 지금 양수니까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M2의 값은 3분의 1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K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얘 값이 3이라고 주어진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x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 값이 3분의 1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1의 x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 잘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 하나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거 k가 아니죠. 미안.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였죠. 어쨌든 요 직선 내가 하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y는 3x라는 직선을 알아냈는데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또 p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2하고 3x를 연립하시면 4x가 10이니까 x가 3이 됩니다. 따라서 요 점의 좌표가 x좌표 3인 상황, 여기다 대입하면 y좌표 9가 되겠죠. 근데 또 요 점이 fx 위의 점이니까 y는으로 해서 대입하시면 k의 값이 27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제 13번입니다. 일단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고 밑에 말을 보니까 P이면 Q, 얘가 거짓이어야 된대요. 뭐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Q이면 not P도 거짓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P이면 Q가 거짓이니까 P가 Q에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거짓이라 그랬는데 원래 명제하고 대우는 항상 참거짓을 함께 하니까 요거 대우를 한번 취해 보시면 P이면 not Q가 되고 이거 역시도 거짓이 돼야 하는 상황이 되네. 그죠? 그러면 P가 Q의 여집합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요 조건이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편한데, 만약에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고 치면 얘가 이야기하는 거는 P랑 Q가 서로소라는 이야기죠. 서로소. 근데 그게 아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P하고 Q가 서로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종합하면 P가 Q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데 들어가진 않지만 아예 빠지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번역하고 두 개의 조건을 한번 써보시면 P가 지금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K 더하시면 K 마이너스 1부터 X가 K 플러스 1까지가 되겠고, Q는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풀어줄 수가 있겠죠. 지금 저 친구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수직선을 그릴 때는 아는 거 먼저 표현합니다. 요거 마이너스 3보다 작대요. 그리시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친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예 들어가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서도 안 되고 커터 또 아예 빠지지도 말란 이야기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위치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표현해보면 K-1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경우, 요 경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오른쪽에서 K-1이 빠져 있고 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요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식을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 경우는 K-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하고요. K 플러스 1은 그 와중에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됩니다. 근데 이 또 등호를 체크해 봐야죠. 만약에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됐다라고 치면 이 하얀 색깔은 마이너스 3이 없는데 주황색은 마이너스 3이 생기니까 여전히 이제 포함이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당겨져도 서로소가 아닌 상태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달려도 돼. 그런데 K-1이 마이너스 3이 되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한 놈은 뚫고 왼쪽, 한 놈은 갖고 오른쪽이니까 서로소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있으면 안 되네. 종합하면 요거 넘겨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습니다. 문제에선 정수 K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먼저 뽑아보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오른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엔 K-1이 2보다 작고 K 플러스 1이 2보다 큽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얘랑 같아진다라고 해서 이게 들어가지는 않죠. 얘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그래서 K-2랑 똑같아도 돼요.
근데 얘가 일로 오면 서로소가 되니까 여긴 등호가 없어. 그래서 정리하면 넘겨서 1부터 K가 3 이하 이렇게 이제 되겠고,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 K 뽑아보시면 2하고 3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정수 K 값의 곱이니까 4개를 곱해보면 요거 2개가 12가 되고 여기가 6이니까 답은 72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단답형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1차 함수인데 역함수래요. 역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하니까 아까 12번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기울기가 역수관계야. 그러면 b가 보자마자 3분의 1인 게 보이고 역함수가 y는 3분의 1의 x에 플러스 2가 되겠죠. 얘하고 y는 3x에 플러스 a가 서로 역함수래. 근데 보면 얘가 지금 0,2를 지나가니까 y는 x 대칭시키면 2,0이 되겠고 얘가 여기 위에 점이면 되죠. 그럼 대입해보면 0은 6 더하기 a가 되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2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8에서 3분의 1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7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단답형 2번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랬는데 지금 y는 x-3분의 kx의 플러스 2가 되고 이 유리함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결국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인 3,k가 저기 위에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3하고 k를 더했을 때의 값이 5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k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3번입니다. 지금 보면 fx가 무리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지금 a가 양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양수니까 fx의 개형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곡선이 됩니다. 1부터 4까지 자르자 그랬으니까 뭐 어디일지 모르겠는데 1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최대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7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 4,7을 지나가도록 하는 a값을 구하자는 문제네. 그럼 대입해보면 7은 루트의 4a의 플러스 5가 되겠고요. 제곱하시면 49랑 4a의 플러스 5가 같아요. 넘기시면 44가 4a니까 a의 값이 1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4번입니다. 일단 두 개의 집합을 줬고 저런 조건을 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공식 중에 n의 a 합집합의 b는 n의 a하고 n의 b하고 마이너스 n의 a 교의 b 이런 공식을 알고 있어요. 요거를 살짝 건드려 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n의 a 합집합의 b하고 n의 a 교집합의 b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결국 n의 a하고 n의 b의 원소개수 합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합 a를 다시 보면 집합 a는 방정식의 해인데 x로 묶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해보시면 x에 지금 3, 1, 1, 1 하시고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3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해서 요게 이제 0이 되니까 a라는 집합은 우리가 결정이 되네. a는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 이렇게 이제 3개 있어요. 그리고 나서 b라는 집합에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ax의 플러스 b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밑에 있는 조건 보니까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을 줬어요. 그럼 저 수치를 아까 우리가 썼던 요식에 대입하면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고 결국에는 a집합이랑 b집합의 원소개수 합이 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보면 이미 여기에서 a집합의 원소개수가 3이니까 그 얘기는 b집합의 원소개수는 하나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판별식을 써서 a제곱 마이너스 4b 중근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a의 제곱하고 4b가 같다라는 결론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0과 마이너스 3과 1하고 여기서 이제 중근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중근이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교집합의 원소개수가 하나라 그랬으니까 결국 얘는 여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중근으로 가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 A랑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까지 줬으니까 뭔가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가 누군지를 찾아야 될 것 같죠. 케이스 분류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x는 0이 중근이라고 해보면 얘를 중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은 0이죠. 그럼 이때는 a, b의 값이 0이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네. 갖다 버리시고, 두 번째, 좀 계산 쉬운 거 1부터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얘가 중근이려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전개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이니까 a랑 b가 지금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이것도 버려야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중근인 경우인데 이건 그냥 근각에서 쓸게요. 마이너스 a는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여기서 a의 값이 3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죠. b는 요거 제곱하시면 되니까 9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요거는 이제 두 개 부호가 같으니까 두 개 더하시면 얘가 이제 9분의 6이 될 거고, 답은 9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5번입니다. x에서 x로 해가는 함수가 f고, 뭐 조건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일단 보니까 f1이 f2보다 크다 그랬고 1과 4의 함수값의 합이 6이고 지 자신으로 가는 애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딱 봐도 가장 강력한 조건이 나예요. 어차피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져가는 값은 1, 2, 3, 4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6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뭐 1 하면 이제 5는 없으니까 그건 버리고 2 더하기 4도 될 거고 3 더하기 3도 되겠죠. 뭐 자리 바꿔서 4 더하기 2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전체 가지수가 3가지니까 3가지의 케이스를 나눠서 보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f의 1이 2가 되고 f의 4가 4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1, 2, 3, 4에서 1, 2, 3, 4로 간다라고 치고, 지금 나와 있는 함수값을 표시해 보면 f1이 2로 가고 f4가 4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4가 4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f4가 4라는 이야기니까 요게 지금 조건 다를 충족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건 가만 만족을 시켜주면 되는데, 조건 가에서 f의 1은 아까 우리가 2라 그랬는데 얘가 f의 2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럼 얘 함수값이 2인데 2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돼. 그럼 f2가 1로 자동 결정이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f3의 함수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얘는 문제에서 뭐 1대1이다 이런 얘기 안 했으니까 자유롭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얘가 이미 자기 자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3은 3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f의 3을 결정하는 가지수가 3개 중에 하나 선택, 3가지가 되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3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3가지. 두 번째 케이스는 f의 1하고 f의 4가 둘 다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둘 다 3. 그럼 또 그림을 그려보면 1, 2, 3, 4에서 1, 2, 3, 4로 가요. 1, 2, 3, 4 줄 맞춥시다. 1, 2, 3, 4 해서 1하고 4가 둘 다 3으로 가요. 이렇게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을 또 확인해 보니까 이번엔 아까랑 다르게 지 자신으로 가고 있는 애는 없는 상황이고, 조건 가를 보면 f의 1이 3인데 얘가 f의 2보다 또 커야 되죠. 그럼 3보다 작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f의 2가 1이거나 2야. 그럼 이것도 이제 소분류를 해봐야 되겠네. f의 2가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얘가 1로 가면 이때에는 어떻게 돼? 지금 지 자신으로 간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경우에는 f의 3이 3으로 대응을 하면서 대응이 끝나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f의 2가 2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얘가 1로 가면서 f2가 2가 되니까 조건 다가 여기서 만족이 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f의 3을 결정하면 되는데 2가 지한테 갔으니까 3은 3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3, 1 해서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3하고 여기서 한 가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4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f의 1이 4가 되고 f의 4가 2가 되는 경우를 또 생각해 볼 건데, 또 그려봅시다. 1, 2, 3, 조금 오른쪽. 1, 2, 3, 4에서 1, 2, 3, 4로 가요. 이번엔 1이 4로 가고 4가 2로 가요. 역시나 지금 보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는 없고, 그 다음에 f의 2의 함수값이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번엔 경우가 3개 나오겠네요. 첫 번째, f의 2가 1이 되면 얘도 역시나 지금 지 자신으로 가는 애가 없는 상태야. 그럼 f의 3이 3으로 가네. 이러면 함수가 그냥 결정이 되니까 한 가지가 되겠고, 두 번째, f의 2가 2인 경우,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죠? 얘가 여기로 가게 되면 3은 3으로 못 가는 거니까 이때에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f3의 함수값이 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f의 2가 3이 되면 이제 얘가 1로 가요. 그럼 역시나 지한테 안 갔으니까 이때에는 f의 3이 3으로 가서 조건 다를 충족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한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니까 여기서 5가지가 나오게 되겠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전체 12가지가 됩니다. 자, 단답형 6번입니다. 이번에는 fx가 저렇게 생긴 무리함수인데, 지금 x의 개수는 음수인데 루트 개수는 양수니까 지금 fx의 개형이 대충 이런 형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4,-2인 상태니까 이 꼭지점은 x축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표현해보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표시만 해둘게요. 자, 문제 읽어보니까 gx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정의된 함수가 나왔을 때는 항상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해서 함수가 달라붙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볼 건데, 일단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절대값의 f의 4에 그리고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f4가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절대값 씌워서 2를 더하면 얘는 4가 되겠고요. 아래쪽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의 f에 4가 들어가면 또 4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부호 바꿔서 2 더하면 4가 되고, 얘네 둘이 지금 같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 gx라는 그래프는 일단 4에서 연결은 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실수 t에 대해서 gx의 그래프와 y는 t, x축의 평행한 직선, 교점 개수를 ht라 하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러려면 g라는 애의 그래프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g를 보니까 4의 왼쪽에서는 절대값을 씌워서 2칸 들어 올리줍니다. 그럼 지금 이 함수가 f의 그래프였으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면 x축 밑에 부분이 접혀 올라가면서 이 4,-2가 4,2까지 올라가겠네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와서 접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네. 그지? 저걸 위로 2칸 들어 올리지.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가? 그거를 좀 확인해 볼 건데, f가 0 되는 순간이죠. 그럼 루트에 4-x하고 2가 같아요. 그럼 x가 0일 때겠네, 그치?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0이 됩니다. 요걸 그대로 위로 2칸을 들어 올려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와서 한번 꺾여 올라가는 이런 형태야.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0,0이었는데 그거 2칸 들어 올린 거니까 얘가 0,2가 되겠고, 이 4,2가 2칸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4,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거, 얘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f라는 애가 있다고 치고 y는 fx, 이 i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면 x, y 부호가 다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그 함수를 평행 이동한 형태인데 x축의 방향으로 8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지금 이동한 상태야. 근데 보면 얘의 그래프가 원래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걸 원점 대칭 180도 돌리게 되면 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이겠죠. 어쨌든 여기서 가서 붙는다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내려가는 개형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gx의 개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그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고 싶대. 그럼 딱 봐도 여기 이제 한 개 가다가 요 순간 우리가 y는 2를 그리는 순간에 교점의 개수가 2개인 거 확인이 되고, 요거보다 조금 올리면 이제 교점이 3개다가 조금 더 끌어올려서 4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여기에서도 교점이 이제 2개가 됩니다. 더 올리면 이제 하나겠지, 그치? 그렇게 되는 t의 값이 알파 베타인데 t가 지금 요 값인 거니까 요 집합이 2하고 4라는 걸 알게 됐어요. 2하고 4. 2하고 4. 자, 마지막. 지금 방정식. 저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결국 gx는 알파 2라고 합시다. gx는 베타, gx는 4겠죠. 요 방정식의 실근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여기다 표현해 놓은 4개의 교점의 x좌표 중에 가장 작은 거 구하자는 거니까 요 점의 x좌표를 구하자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점은 우리가 지금 g가 4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죠? g가 4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차피 x값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의 출처가 어디였냐면 요거였어요. 요거. 그지? 요거.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그래프, 이 4의 왼쪽 그래프, 요 그래프가 2칸 내려가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좌우 이동은 없죠. 그러면 y는 4일 때 g의 이 교점 x좌표는 여기에선 2칸 내려와서 y는 2와의 교점을 보면 되겠네요. y는 2. 요 교점의 x좌표랑 요 교점의 x좌표랑 같겠네. 그럼 결국 얘가 2가 되는 순간을 봐야 되는 건데, 절대값 f가. 근데 또 이 왼쪽 곡선은 원래 f의 곡선이었지, 그치? 그러면 결국 fx, 루트의 4-x 빼기 2가 되는 순간을 찾자라는 거니까 루트의 4 빼기 x는 4가 되는 순간이에요. 제곱하시면 4-x가 16이 되니까 x는 -12. 답이 -12가 됩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1번 문제인데 요거는 너무나 이제 많이 접해봤을 법한 문제예요. 일단 이 유리함수 그래프 위에 P라는 점을 잡자라 그랬으니까 P의 좌표를 뭐 a,3분의 9 더하기 2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지금 x가 3보다 클 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도 a가 3보다 크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랑 b라고 하자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이 사각형 PBOA의 둘레의 길이가 언제 최소냐라고 물어본 건데, 직사각형의 둘레는 결국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가로 더하기 세로를 최소로 만들면 돼. 근데 가로랑 세로를 적어보니까 이게 지금 PA 더하기 PB랑 같네요. 그죠? PA 더하기 PB. 그러면 PA는 점 P의 y좌표니까 a-3분의 9에다가 더하기 2가 될 거고, PB는 P의 x좌표니까 그냥 a가 됩니다. 요거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a-3 쓰시고 a-3분의 9가 있을 거고, 원래 이제 상수가 인데 여기 -3이니까 5를 더해주면 되네요. 그죠? 우리가 맨 처음에 좌표 세팅할 때 a가 3보다 크다라고 잡았으니까 지금 요거 양수고 요거 양수인데 곱이 숫자네. 산술계수라는 이야기겠죠. 자, 산술계 쓰시면 2배 루트의 9에다가 더하기 5가 되겠고, 그럼 2 곱하기 3, 6 더하기 5, 11. 요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근데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곱하기 세로의 2배니까 곱하기 2 하시면 m의 값이 22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의 a의 값까지 찾아달라는 소린 것 같아.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얘네 둘이 같을 때니까 넘겨보시면 a-3의 제곱이 9가 되는 때겠고, 그럼 얘가 3이어야 되니까 a의 값이 6일 때가 됩니다. b도 구해달래요. 그럼 b는 얘가 b인 거지, 그지? 그럼 a가 6일 때 분모가 3이니까 3 더하기 2, 그래서 b의 값이 5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33이 됩니다.